아, 아, 네, 9번부터 할게요. 음, 자, 그러니까 요런 표시 방법을 이해하시면 훨씬 쉬운데, 요게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는 요게 이제 상동 염색체 붙어 있는 걸 의미하고, 얘네가 헤어질 때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면서 그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한테서 생식세포가 라지 R, 라지 Y인 생식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헤어지면은 스몰 R, 스몰 Y인 생식세포가 나와. 뭐 요게 꽃가루면은 요게 이제 그 암술에 있는 미씨 뭐 이런 겁니다. 난세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만나.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요런 애가 생기는데 걔가 둥글고, 왜냐면 얘가 열성이고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둥근 형질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란색이 우성이거든요. 노란색이 우성이어서 둥글고 노란색인 애가 나오죠. 예, 근데 유전자형을 써라라고 하는 거는 요거 쓰라라고 하는 거죠. 알파벳으로. 근데 뭐 표현형을 써라라고 하면 뭐 둥글고 노란색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거 쓰시면 되고, 잡종 1대의 만두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모두 써라. 얘네 둘이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염색체들이 이렇게 서로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는 거 이런 거 아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렇게 서 있다가 헤어지면 라지 R, 라지 Y인 생식세포 만들어지고, 요렇게 만나서 생기는 애 생식세포 만들어지고. 근데 얘네가 무작위적인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획 돌아서 있다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있다가 돼도 돼. 요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Y 되고, 스몰 R, 라지 Y 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기는 거고요.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깁니다. 뭐 수학에서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분립이, 근데 그런 애들끼리 하면, 그쵸, 9대 3대 3대 1은 좀 외우셔야죠, 그쵸. 근데 이 순서대로 9대 3대 3대 1, 둥글고 노랑이 9고요. 9대 3대 3대 1. 요거를 독립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완두 C 모양과 색깔은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게 맞고, 잡종 2대에 둥글고 노란 완두는 모두 순종이다. 근데 둥글고 노란 애들 가운데 뭐 요런 애도 둥글고 노랑이잖아요. 요런 건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완두 C 모양과 색깔 유전은 분리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분리법칙은 다 따라요. 분리법칙은 뭘 의미하냐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거는 항상 되는 거기 때문에 분리법칙은 항상 따르는 겁니다. 자, 실력 강화 문제. 실력 강화 문제도 한번 해보시죠. 네 문제밖에 안 되죠. 네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했어요? 자, 표는 어떤 동물의 털 색깔 유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배 실험했다. 이런 게 이제 읽고 해석하고 뭐 풀어야 되니까 어려울 텐데, 털 색깔은 멘델 유전 원리를 따른다. 예. 우성은 B로 쓸 거고 라지비로, 열성은 스몰 B로 씁니다. 근데 지금 회색인 애랑 회색인 애랑 서로 교배했더니 회색과 흰색이 나왔죠. 괜찮은데? 그러니까 회색인 애한테 흰색이 나온 거는 흰색이 열성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이제 아빠, 엄마한테 형 유전자가 있는데 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 아빠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가는 라지비 스몰비였던 거예요. 얘가. 이게 회색 라지비 스몰비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나 이거? 요럴 때 이렇게 3대1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둘 다 회색인데 1대0이네. 1대0.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다. 요거는 왜 모르냐면 요건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얘는 둘 다 1대0이나 나오려면 하나가 뭐 라지비 하나는 라지비 스몰 B여도 1대0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얘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모르겠네요. 요거는 읽어가면서 할게요. 그러면 털 색깔의 흰색이 열성인 거죠. 흰색 열성이다. 열성. 이게 틀렸고요. 가와 나의 털 색깔 유전자형은 요걸로 같다. 이거는 맞네요. 나와 라 모두 털 색깔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그럼 모르는 건데. 다와 라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가 순종이고 하나가 잡종이어도 나옵니다. 이거. 그거 아니고. 마와 바는 모두 털 색깔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마와바도 흰색 회색으로 되어 있군요. 흰색은 순종이 맞아요. 흰색은 순종이 맞고 이거 맞네. 회색이 만약에 라지비 스몰 B였으면은 얘 1대1로 나와. 1대1. 검정 교배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순종이었으면은 순종이고 얘가 만약에 잡종이었으면 이렇게 교배를 하면 얘는 생식세포가 라지비 나오고 스몰비 나오는데 얘는 스몰비만 나오기 때문에 요런 애는 회색, 요런 애는 흰색 1대1로 나와야 되는데 1대0이죠? 그러니까 얘가 라지비라는 소리지. 라지비라는 소리지. 순종입니다. 순종 4번 맞고요. 사와 아는 각각 두 종류의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일단은 이제 아가 안 되죠. 아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아는 얘는 스몰비잖아요. 근데 얘는 되네요. 라지비 스몰비니까 얘는 생식세포 두 종류야. 근데 얘는 한 종류밖에 없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흰색이 열성이에요. 열성.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은 그냥 라지에이라고 할게요. 라지에이, 지금 라지에이, 스몰 A면 얘가 라지에이, 스몰 A야. 얘는 뭐 3대1 나올 텐데, 자, 꽃 색깔은 보라색이 흰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고요. 잡종 1대의 흰색 대립 유전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있습니다. 근데 발현이 안 되는 것 뿐. 그 다음에 잡종 2대의 보라색 꽃 중 유전자형이 순종인 것은 것과 잡종인 것은 1대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라지에이 하나 나오고요. 라지에이 스몰 A가 1대2야. 왜 1대2냐면 얘네가 이제 얘가 자가교배를 할 때 얘가 라지에이 스몰 A 생식세포 나오고 얘도 라지에이 스몰 A 생식세포 나오고 요렇게 결합하면 라지에이 요렇게 결합하면 라지에이 스몰 A 요렇게 라지에이 스몰 A니까 요 세 개가 1대2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라지에이가 순종이고요. 라지에이 스몰 A는 잡종이기 때문에 비율이 1대2 이렇게 5번.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얻었다.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 완두에서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한 종류. 왜냐면 이건 라지와이 스몰아이 요거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얘는 스몰아이 요거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틀렸고. 잡종 1대의 표현형은 우열 원리에 따라 둥글고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거 맞죠? 맞죠? 잡종 2대는 둥근한두와 주름진한두는 3대1 비율로 나타난다. 이런 거 아시죠? 맞죠? 네. 이게 9대 3대 3대 1인데 12대 4. 그쵸. 12대 4. 그쵸? 네, 12대 4. 12대 4로 3대 1이 맞습니다. 모두 순종 아니고요. 네. 5번에 완두씨를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와 초록색을 나타내는 유전자 항상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독립법칙이죠. 자, 가의 유전자형을 써라. 그러니까 얘가 주름지고 초록색이면 요런 애인데 얘는 모르는 거야 사실 얘는. 근데 이게 다 둥근 게 나왔대. 그럼 둥근 거는 요래야 돼. 다 둥근 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기 요렇게 돼 있으면 주름진 것도 하나 나와야 돼. 근데 색깔은 지금 노란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왔죠. 얘는 요런 애인 거야. 이거 이해가나? 요런 애인 거죠. 색깔은 지금 초록색도 나왔고 노란색도 나왔기 때문에 요 애가 생식세포가 요렇게 분리가 되고 얘는 초록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붙으면은 노란 애도 나오고 초록 애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Y 스몰 요게 유전자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넘어갈게요. 사람의 유전. 자, 사람의 유전. 자, 이렇게 뭐 닮는다라는 거고, 뭐 코는 엄마 닮았고, 쌍꺼풀이네. 이렇게 눈은 아빠 닮았고, 딸이군요. 근데 점은 또 아빠 닮았고, 곱슬머리네. 곱슬머리 아빠 닮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엄마는 코만 닮았네. 안경. 안경? 안경 닮았어. 눈 나쁜 거 닮았구나. 머리 색깔은 아빠 닮았네. 아빠를 더 닮았네. 그러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는 XY인데, 엄마는 XX고. 뭐 비슷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엄마 X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빠 X도 주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슷하게 유전자를 물려받네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X고 아빠 Y 주거든? 근데 Y 유전자가 더 되게 조그매요. 내 생각에 딸은 그래도 좀 반반 이어받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엄마한테서 받는 X 유전자가 훨씬 더 많아. 그 아들은 엄마 쪽을 좀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우리 아들은 그런 것 같긴 하다. 우리 아들은 엄마를 더 닮은 것 같긴 한데 그때 좀 다르겠죠. 하여튼 사람은 유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 세대가 길어. 뭐 자기 자손 낳는데만 30년 걸려. 요즘 같은 경우에 그쵸? 자손 수도 적어. 그래서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배 불가능합니다. 실험을 위해서 니네 결혼해서 애기 낳아 이렇게 할 수 없고, 형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사람 연구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하는 방법이
가계도를 조사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하는 경우가 있고, 통계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유전자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도 아무튼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가계도 조사하는 거를 뭐 이제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가계도 조사는, 쭉 보는 거예요. 쭉. 한 몇 세대 정도 봅니다. 근데 가계도 조사를 하면은 그래도, 뭐 내 혈액형이 뭐고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게, 혈액형도 그렇게 돼요. 혈액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가계도 조사 같은 거 하면, 근데 이게 영국 황실 유전자라고 지금 나오나? 혈우병이라고 했다. 혈우병. 이게 혈우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 나오네. 피가 이제 잘 멈추지 않는 건데, 여기 가계도 조사한 게 나오네요. 이게 영국 뭐 이렇게 귀족들은 뭐 서민들하고 잘 결혼 안 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결혼한다고. 근친 그런 거. 그렇죠. 근친 결혼합니다. 근데 근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왜 근친 결혼 못하게 하냐면 나쁜 유전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혈우병 유전자가 있어. 뭐 라지 스모레인데 이게 열성이야. 혈우병 유전자가 있어도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발현이 안 돼요. 열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괜찮아. 내 유전자는 있는데. 그 유전자 또 같은 사람이. 근데 이제 이런 게 혈우병 유전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 만나면은 자손 중에 안 생겨요. 혈우병인 애가 안 생겨요. 이렇게 만나면. 근데 자기 그 가족들 가운데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있으면. 뭐 그러면 이제 뭐 사촌끼리 결혼한다든가 뭐 이런 건데 이러면 이렇게 만나서 열성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혈우병인 사람들이 이제 막 태어난다라는 거야. 혈우병인 그런 왕자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뭐 금방 죽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계도 조사를 하면은 우리 집안이 어떻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알아냅니다.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진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써요. 이제 뭐 네모는 남자를 할 거고 동그라미 여자를 할 거고 뭐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손이 이 엄마 아빠한테서 없었는데 태어났지. 이렇게 뭐가 얘가. 그럼 이 형질은 열성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라지 스모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모레 만나서 자손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 어떤 병이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서 없었던 형질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게 그 형질은 그 형질은 열성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갑툭튀는 열성입니다. 갑툭튀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형질은 열성이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형질은 열성입니다. 그래서 자, 아버지, 어머니, 누나, 철수 쌍꺼풀이 있는데 여동생만 외꺼풀이에요. 열성. 그 외꺼풀이 열성이에요. 근데 이게 쌍꺼풀은 쌍꺼풀이 맞는데 외꺼풀은 외꺼풀이 맞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어가 이랬습니다. 외꺼풀이 열성이에요. 열성. 근데 그렇다는 건 엄마 아빠는 다 이 열성 유전자는 갖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그래야지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둘은 뭔지는 잘 몰라. 이 둘은 아직은 잘 몰라.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라는 거는 이건지
이건지 몰라요. 왜냐면 둘 다 쌍꺼풀이기 때문에. 근데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누나가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 근데 이 자식이 외꺼풀이죠. 그러면 누나는 라지의 스몰A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라지의 스몰A라는 거예요. 쌍꺼풀이긴 한데 지금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 철수는 아직 몰라요. 철수는 뭐 결혼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생식세포 분리나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쉬워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통계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쌍꺼풀이 우성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우성이잖아요. 이거 쌍꺼풀 실제로 우성입니다. 얘가 우성인데, 그러면은 쌍꺼풀이 더 많아야 되지, 사람들이. 그쵸. 이게 우성이니까, 그쵸? 적어도 한 3대1 정도 비율로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외꺼풀이죠, 거의. 외꺼풀이 많잖아요. 쌍꺼풀 별로 없잖아요. 있기는 해도.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쌍꺼풀 유전자 자체가 적어서 그래요. 얘가 1대1로 있는 게 아니라 쌍꺼풀 유전자가 우리 민족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쌍꺼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성이어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통계조사 같은 걸 하면 알고요. 그 다음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의 형제를 비교하는 건데, 일란성 쌍둥이는 일단 정자 난자가 하나씩 결합한 다음에 이세포 배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일어났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요때 두 개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는 요 둘의 유전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전자가 같은 거야. 유전자 동일합니다. 원래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진 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아. 유전자가 동일한데 이거는 달라요. 왜냐면 난자도 다르고 정자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이란성 쌍둥이고 얘 서로 달라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죠. 이란성 쌍둥이 다르게 생겼어요. 일란성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수정란에서 발생 초기에 둘로 나누어진 후 각각 개체로 발생하는데, 그럼 유전자 구성이 똑같습니다. 성별도 같습니다.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른 난자에 서로 다른 정자가 들어간 거야. 그럼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성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어. 한참 있다가 봐. 근데 얘네 둘이 뭐가 달라.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환경 차이 때문에 형질 차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전자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질 차이가 나는 거는 유전도 있고 환경 차이도 있는 거예요. 유전 플러스 환경 차이가 합쳐져서 그 형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어떤 형질이 유전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거를 뭐 아무튼 알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유전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DNA를 직접 분석하고 비교하여 유전자 정보를 얻어서 특정 형질의 유전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태아의 염색체 수와 크기, 모양 이런 거 분석하면은 태아의 성별과 함께 염색체 이상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병 검사 같은 거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내용 체크.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어려운 까닭. 한 세대가 길고 자손수가 적기 때문에 모모 조사는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의 구성원의 정보를 나타내는 도표를 이용한다. 아니요, 이거는 가계도. 그 가계도 조사.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건 이제 많은 사람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로 유전 원리를 연구한다. 통계 조사. 자, 요거는 이제 쌍둥이 연구. 이거는 어떤 형질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옛날에는 이제 2007년에는 유전자 분석하는데 10만 달러면 얼마지? 10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10만 달러 한 1200만 원 정도 같은데 아닌가? 1억인가? 돈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1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0만 달러면. 근데 10,000달러 이렇게 줄어들었다. 자, 넘어갈게요. 사람의 형질 중에 혀말기는 요렇게 혀 많은 거 말하는 거예요. 돼요 이거? 네. 나는 사실 안 돼요. 안 되는 애가 더 훨씬 적던데. 예. 선생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게. 그래서 내가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혀 많은 게 우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쌍꺼풀이 우성입니다. 쌍꺼풀이 우성, 외꺼풀이 열성. 귓불은 귀가 이렇게 부처님 귀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붙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불이. 여기 분리. 봐봐요, 선생님. 너 분리야, 너무 분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부착이야. 여기 선생님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네요. 선생님은 이거구나. 열성이야. 나는 다 열성 많은데, 열성. 진짜 우성이. 그 다음에 이마선이 요렇게 이마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V자가 있어요. V예요. 그럼 너는 다 우성이야. 선생님의 이마선은 V자고 엄지 꺾어지는 거죠 지금. 이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돼. 나는 좀 많이 되긴 해 사실. 안 돼. 안 되는 거야? 거의 안 되는 거야? 네. 나는 많이 되긴 하는데, 근데 아예 안 되는 애도 있던데, 한 요 정도밖에 아예 안 되는 애도 있던데. 안 되네.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꺾어지는 게 우성이에요. 선생님은 이게 돼요. 이렇게 되고,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인 경우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해요. 근데 좀 이런 거는 별로 안 나쁜 거예요. 혀 만다라고 뭐 좋은 거 있을 수도 있는데 휘파람 같은 건 잘 부는 것 같긴 하더라. 아무튼 요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됩니다.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나쁜 게 많아요. 정록생맹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혈우병 잠깐 얘기했는데 혈우병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성염색체 상에서 유전이 되는 경우예요. 아무튼 상염색체 상에서 유전되는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은. 자, 이런 건 이제 귓불에 대한 유전 가계도인데, 부착형이, 자, 일단 엄마 아빠가 분리형이죠, 둘 다. 분리형인데 부착형 애들이 태어났지. 네. 그러면 부착형이 열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분리형을 라지에라고 할게요. 분리형을. 부착형을 스몰 a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라지 스몰 a인 거야. 라지 스몰. 얘네들은 스몰 a인 거지. 이거는 몰라요.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 a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 가계도를 봤을 때, 아, 분리형이 우성이구나, 알 수 있어요. 부착형이 열성이고, 아, 라지 2로 했군요. B니까 2로 했나 보다. 아, 그래서, 요렇게, 요 둘을 다와 반을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상의 유전이야. 상염색체상의 유전인데, 요건 좀 특이하게, 복대림 유전이라는 걸 합니다. 얘는.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일 때, 아무튼 2개가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A형인 사람은 AA가 있고요, AO도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를 결정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종류가 하나, 둘, 셋이야 이렇게. 그 3가지 이상이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3개 다 갖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중에 2개만 선택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A형이 A형하고 결혼해서 A를 낳으면 O형도 나올 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둘 다 AO, AO끼리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우열 관계는 또 어떻게 되냐면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 A형하고 B형은 우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AB가 A랑 B랑 만나면 A형이든지 B형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AB형이야. 이건 우열 관계가 없어요. 근데 O형에 대해서는 A형과 B형 유전자가 우성이에요. 자, 그래서 A형인 사람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어. 왜냐면 O가 열성이니까. B형인 사람은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고. 근데 AB형인 사람은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AB형이 나타나. 이 사람은 O 만나면 O형이고. 그래서 총 4종류의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이제 A형, B형 만났어. 근데 이거는 그냥 겉에서 보는 형질이야. 근데 이 사람 유전자형이 라지 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 B5였던 거예요. 왜냐면 O형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O가 나오려면 이 사람들이 O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요렇게 만나는 경우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5야, A5. A형이긴 한데 A5예요. AB는 AB형일 수밖에 없고, BO.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 뭐예요? 저 A형이요. A형이. 어머님 뭐 무슨 형인지 아세요? A형이요. 아버님 아세요? A형이요. 동생 무슨 형이에요? O형이요. 그러니까 이 A5예요. 동생이. 그래요? 그럼 너는 A온 거야. 그러네요. 이게 뭐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 혈액형 결정하는 부분은 뭐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 중에 특정 염색체에 같은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같은 부분에 있는 거예요. 혈액형 결정한 유전자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성유전. 반성유전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근데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긴 한데, 반성유전은 남녀에서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달라야 돼요. 근데 다른 경우는 X염색체 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Y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있으면 한성유전을 해요. 한성유전.
한성 유전은 남자만 갖는 거야. 이거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면 Y형 색채는 남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건 한성 유전이라고 하고, X형 색채상의 유전자가 있으면 비율이 달라져요. 비율이. 물론 Y형 색채상에 있는 것도 비율은 다르긴 한데, 근데 남자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귓속털 증후군? 뭐라고 그러지? 귓속털 하일성 씨를 찾아보자. 하일성 씨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원래 하일성 씨라고 되게 야구 해설가 유명하신 분이야. KBO 회장 뭐 그런 것도 해. 아, 근데 요 사진에 요거 보여요? 귓속털 보여? 아니요. 잘 안 보여요? 네. 여기 털 보여 이렇게? 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네요. 여기 있죠? 네. 이 사람이 귓속털 증후군이 원래 있는 사람이야. 그냥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귓속털 증후군 있네. 근데 그게 뭐 특별히 뭔 일은 없는데 하여튼 귀에 여기 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면은 이 사람 아들이 있으면 하일성 씨 아들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귓속털 증후군 있어요. 아, 안 나오네. 하여튼 그런 거는 한성 유전이고 이거는 반성 유전이고, 반성 유전에는 정록생맹과 혈우병이 있는데, 정록생맹은 적색하고 녹색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적색과 녹색을 구분 못합니다. 그거는 뭐 만약에 자연 상태라고 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적색을 보는 생물이 별로 없대. 포유류 중에서도 소도 적색 못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안 된대요. 적색을 보는 거는 특별히 인간이 발달한 거야. 뭐 열매 같은 게 있는데 빨갛게 익으면 잘 익었다라고 알고 따먹잖아요. 녹색이면은 안 익은 건지 알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발달된 거예요. 적색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아, 근데 정록생명인 경우엔 적색하고 녹색 구분이 안 되는 거고, 뭐 신호등 같은 것도 원래 구분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 건너는 거 보고 이제 따라 건너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정록생명은 조금 타격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 정록생명 유전자는 X염 색채상에 있어요. X염 색채. 그리고 정록생명은 X염 색채상에 있고, 그 다음에 열성이야. 열성. X염 색채상에 있고, 정상이 우성이고, 정록생명 유전자가 X-로 쓸 거야, 우리가 표시를. 그 애가 열성이야, 열성. 근데 열성이다라는 말은 지네들끼리 있어야지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렇게 있으면 X- 없지. 그럼 이 사람은 정상이야. 네. 근데 X-가 있는데 여기에 정상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남자는 생명이야. Y가 정상. Y에는 아, 그 유전자가 없거든요. 아하, Y에는 정록생명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정록생명이 발현이 됩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면 당연히 정상인데 XX-면 정상이 있지. 네. 근데 걔가 우성이거든, 정상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상이에요. 아, 왜냐면 이게 있어도 열성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특별히 보임자라고 불러요.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보임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여자는 정상이야. 근데 아들을 낳으면 정록생명.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자는 생명이 되려면 X-X일 경우에만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생명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보인자도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는 물론 50%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명 유전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50%가 남자가
생명이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X-X야. 그러면 정록 생명이겠죠. 네. 근데 이러면 이 사람 아들은 100% 정록. 이 아들은 100% 정록 생명이에요. 딸은 안 걸릴 수. 딸은 안 걸릴 수도 있죠. 아빠가 정상이기만 하면 돼요. 아빠가 정상이. 보인자죠. 예. 근데 아빠가 생명이면은 아들은 생명일까? 아니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빠는 아들한테 뭐 줘요? Y만 Y만 주기 때문에 이거는 딸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인자가 되네요. 적어도 보인자, 그쵸? 예.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인 경우가 되는 거는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엄마 때문에. 예. 딸이 생명인 경우가 되는 거는 뭐 엄마랑 아빠 둘 다 영향을 주는 거고. 자, 이게 비율의 차이가 있다. 남자는 정록 생명 유전자 한 개만 있어도 생명이고, 여자는 두 개의 X 염색체에 모두 정록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록 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생명 여자네, 여기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세요. X-X-. 남자는 정상이면 무조건 XY입니다. 정상이면. 근데 남자가 생명이죠. 그럼 X-Y. 여자는 보인자예요. 여자는. 둘 다. 둘 다 보인자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혈우병도 똑같아요. 혈우병도 똑같이 X 염색체상에 있고 정상이 우성이고 혈우병 유전자가 X-인데 열성이에요. 근데 하나 생명이랑 다른 거는 여자는 혈우병이라는 게 이게 혈액 응고 인자가 결핍돼서 출혈이 잘 안 멈추는 거야. 원래 피가 좀 나다 보면 이제 피딱지 같은 게 생겨가지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혈우병인 사람이 되게 치명적이야, 이게. 왜냐면 뭐 이제 청소년식이 되고 이러면 막 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피 안 멈추고 이러면 큰일 나. 그래서 희한하게 요렇게 되잖아? 그럼 태아 때 죽어요, 그냥. 유산이 돼, 유산이. 이거는 뭐, 신기하게 그렇게 됩니다. 태어나도 좀, 뭐, 슬픈 일이지. 그래서, 여자는 혈우병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원래는 이렇지만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막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지. 성경에도 나옵니다. 혈우병, 이 여자를 뭐 이렇게 치료해주는 거 이런 거 나와. 예수님이 혈우병 유전자 가진 사람을 치료해줬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차이는 있는데 유전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생명 유전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X-X인 경우에는 이제 치사 유전이 된다. 자,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남녀에서 형질 비율이 같습니다. 같고요. ABO식 혈액형과 같이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그다음 정록 생명과 같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경우는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한성 유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Y 염색체에 있을 경우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계도 분석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 자, 여기 48쪽에 뭐 중학교 과정에서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그러니까 혈우병이나 생명 유전은 이제 공부를 해서 X 염색체 상에 있다 뭐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유전병이 있다. 근데 이 유전병이 뭔지는 안 알려주고 니네가 알아내라 뭐 이런 거야. 응? 가게도로 보고. 그러면 이제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이 병이. 근데 지금 엄마 아빠는 멀쩡한데 유전병이 이게 태어났죠.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그러면은 유전병이 뭐야? 열성이라는 거예요, 유전병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근데 갑툭튀가 있으면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엄청 어려운 건데 그 다음에 X염 색체에 있는지 Y염 색체에 있는지 아니면 상염 색체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일단 Y염 색체에 있는지 없는지는 딸이 유전병 있잖아, 딸이. 네, 그러면은 Y염 색체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 한성 유전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X염 색체에 상에 있는 거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만약에 X염 색체에 있다면, 만약에 X염 색체에 이렇게 있다면, 유전병이니까 이르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딸에게 줘야 되잖아요. 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딸인데, 아빠는 X염 색체상이 있다면 요러겠지. 그러면은 열성인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 열성인 거는. 네. 근데 아빠가 정상을 얘한테 주겠지. 네. 그러면 얘가 정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유전병이 나왔다라는 거는 X염 색체상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나? 네. 그래서 Y도 아니고 X도 아니니까 이거는 상염 색체상에서 유전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이제 스몰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스몰 a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알아서 파악해서 해라 이런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게. 그럼 얘는 이제 정상인데 이게 라지 a 스몰 a겠죠? 얘네 둘은 라지 a 스몰 a인 거야. 왜냐면 이 7번이 스몰 a를 하나라도 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나려면 라지 A 스몰 A고 요거는 스몰 A고 이건 몰라요 사실. 라지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 어떤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우열관계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Y나 X냐 아니면 상염 색체상에 있냐 이런 거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O형이 태어났다라는 건 이제 AO, BO라는 거죠. 근데 요 B형은 B온 거죠. 근데 요 A형은 9번 A형은 뭐겠어요? 엄마한테서 A형 받고 아빠한테서 O형 받아가지고 A 온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A형이 나오려면 이게 BO일 수밖에 없어요. BO.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AA여도 되고 AO도 돼요. 이건 몰라요. 3번은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 O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AO야. 이거는 알아요.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고 3번은 모릅니다. AO인지 AA인지. 그 다음에 뭐 동생 태어날 때 확률은 얼마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문제 풀면서 해보고요. 자 이거는 다 했고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시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보자. 자, 풀어봅시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움과 타당하지 않은 거. 5번. 2번. 그쵸. 이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5번이고. 자, 어떤 형질이 유전적인 요인이냐, 환경적인 요인이냐, 알아보려면은 쌍둥이 연구가 적합합니다. 쌍둥이 연구가 적합하고. 자, 일란성 쌍둥이. 1번. 1번. 예, A와 B는 유전자 구성 같죠? 요거는 똑같은 게 이제 이게 분열하다가 이게 헤어져 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 답이고 4번에 가계도 조사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형질이 유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모르죠 이거는. 장래에 태어날 자손에서 특정 형질이 나타날 확률을 유추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귀지 있잖아요. 귓밥 있잖아요. 네. 그게 젖어 있는 사람이 있대. 그래요? 신기하지?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젖은 귀지가 그러니까 약간 귓밥이 좀 말라 있잖아요. 보통은 네. 귀지가. 저기 그러니까 저기서는 우성인데. 젖은 귀지가 우성이네. 네. 진짜? 처음 알았네. 마른 귀지가 열성이네요. 마른 귀지가 열성입니다. 아무튼 그게 스몰A이고요. 스몰A인데 내 귀지는 말라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젖은 귀지도 있나? 젖은 귀지는 열성이다. 아니고 지금 마른 귀지가 지금 열성이고요. 2번. 1은 마른 귀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2번이 맞죠? 그러니까 라지 스몰A니까 대립 유전자가 있다 이 소리고요. 2번은 순종 아니고 잡종이고요. 예. 잡종이면 확실하다. 이건 모르지. 이건 몰라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2에서 4는 우성 유전자를 받지 않았어요. 우성 유전자 받은 거 아닙니다. 자, 6번에 A, B, O식 혈액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표현형이 4가지입니다. A, B, O 4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유전자형은 6가지예요. 유전자형은. 이게 맞는데 유전자형 왜냐면 A가 AA도 있고 AO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전자형은 6가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상에서 유전되는 거예요. 성염색체 아니고 한 사람의 혈액형 대립 유전자 3개를 가진다. 2개. 아니죠. 그쵸. 이 중에 2개 갖는 겁니다. 3개 중에 2개만 갖는 겁니다. 우열관계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귓불 모양인데 이게 지금 부착형인 애들이 태어났잖아. 엄마 아빠는 분리형인데 부착형이 열성이고 부착형을 우리가 A로 할게요. 분리형은 라지 A로 하고 라지 스몰A, 라지 스몰A, 스몰A.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모르면 지금 딸이 부착형이 태어났는데 아빠가 분리형인 거죠. 만약에 X 염색체 상에 있었으면 아빠가 이걸 정상을 얘를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딸은 사실 부착형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상염색체 상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뭐 중등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외우기 때문에 외워서 푸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모르죠. 근데 몰랐는데 얘 때문에 안 해. 얘가 부착형이네요. 그럼 얘는 라지 스몰A고 라지 스몰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5번에 나와 다 사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분리형일 확률은 3분의 1을 해보면 나와 다가 또 둘째를 낳는 거야. 그럼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 돼요. 분배 법칙 쓰면 라지 하나 나오고 라지 스몰 a 하나 나오고 라지 스몰 a 하나 나오고 스몰 a 하나 나오죠. 네. 근데 분리형인 사람은 요렇게 4분의 그죠. 4분의 3이죠. 4분의 3. 아 그러네요. 하나 둘 셋 이게 다 분리형이잖아요. 아 라지 라지 20배. 분리형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4분의 3이 돼야 됩니다. 확률이. 전체 4명 중에 3명이 분리형이니까 확률은 4분의 3. 그 다음에 자 2는 대립유전자 5를 갖는다. 같죠?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B5여야지 A5로 이렇게 애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5는 5밖에 안 되고요. 이거 5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2번은 기억은 맞고요.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순종이다. 이건 잡종인 겁니다. 이거는 AA가 순종인 거예요. 자, 4와 5 사이에서 둘째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일 확률은 50%이다. 이거 맞는데 얘는 생식세포가 A 아니면 O지. 네. 얘는 5밖에 안 나오지. 네. 그러니까 50%가 되는 거죠. A형이 사람이 50%가 되는 거죠. 맞네요. 네, 3번. 2명 중에 1명인 거죠. 그쵸? 3번 다니고. 그 다음에 염색체 구성이다. 가와 나는 염색체 수는 같다. 이거는 같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원래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다운 증후군 뭐 이런 사람은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같다라고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잘 보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네요. 자, 봐봐. 하나 더 있지, 여기. 이게 다운 증후군이다. 21번 염색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그러네요. 보여요? 그쵸? 예. 요러면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다운 증후군이야, 이게. 21번 염색체가 3개. 그러면 다운 증후군이에요. 18번이면 이제 뭐 에드워드 증후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따로. 따로 있어요, 따로. 이게 X 염색체 하나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건 터너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별이 없는 거죠. 여자긴 해요. 예, 여자인데 이제 불임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예.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긴 한데 그렇게 유전병도 있어요. 유전병도. 아무튼 무조건 그냥 맞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 다음에 잘 본 다음에 같은 거고요. 가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이건 XY고 이건 XX고 그 다음에 가의 난자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여 태어났다. 맞네. 유전자가 A에 있는 형질은 남녀 간의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틀렸죠? 네. 여기 X 염색체상에 있는 건데 남녀 간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반성 유전이 나타납니다. 반성 유전. B가 있는 형질은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그렇죠. 이건 Y 염색체에만 있기 때문에 4번. 정록생명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이제 엄마가 정상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인자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다. 이거는 또 맞아요. 요거 그쵸? 5번. 그 다음에 정록생명 남자 X-Y. 근데 딸이 생명인 사람이 태어났지? 네. 그러면 엄마가 보인자여야 되는 거. 엄마가
엄마가 보인자고 3은 이제 남자는 정상이면 정상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모르네요. 이 둘은. 예, 일단은 보인자겠군요. 예, 아빠가 생명이니까 예, 보인자네 둘 다. 근데 그 보인자도 남자니까 정록생명 아니에요? 어? 여자인가? 이거 여자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여자. 그러네요. 예, 동그라미 여자. 네모. 예. 1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3에게 전달되었다. 아니죠. 왜냐면 이제 아빠는 Y염 색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맞죠? 2는 보인자이다. 맞네요. 3번에 4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1개 갖는다. 2개 갖죠, 2개. 4번에 5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아들에게만 물려준다. 아니지, 딸에게도 물려줄 수 있지. 뭐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딸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요. 5번에 6은 2에게서 정상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맞죠? 아빠가 X자식을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요거는 이제 엄마한테 온 거죠? 네. 자, 실력 강화 한번 해보시고. 자,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1난성 쌍둥이, 2난성 쌍둥이로 뭐 어떤 형질이 뭐, 유전에 관계된 건지, 뭐, 환경에 관계된 건지를 알아보는데 쓰인다라고 했는데, 요런 자료로 아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코올 중독이 같은 쌍둥이가 많을수록 1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1난성 쌍둥이랑 2난성 쌍둥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야.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남자는 1난성 쌍둥이가 더 좀 많네. 그치? 알코올 중독이 일치율이 많네요. 그러니까 남자는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예. 2난성 쌍둥이는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치매는 유전적 요인이 되게 크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진짜로 이제 자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적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면 진짜로 자기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안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보험에 들어놓는다던가 막 이런 일 해야 됩니다. 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이거는 일치율이 100%죠 지금. 이게 100%입니다. 이거는 환경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유전에 의한 거예요. 이건 유전병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유전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남녀에 따른 유전적 차이가 없다. 아니고, 남자가 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면 자기도 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커서. 알코올 중독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받기도 하죠. 그래요. 아니,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안 받으면 이란성 쌍둥이도 환경적 요인을 안 받으면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일치율이 1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일치율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0.4 정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주변에 술집이 많고, 그러면은 알코올을 많이 마시는 거고요. 주변에 술집도 없다. 그러면은 못 마시는 거지, 치매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거 맞아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발현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모두 영향을 준다. 이게 아닌데 왜 아니냐면 이 100%이기 때문에 이건 유전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거예요. 예, 뭐 환경이 나빠가지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3번. 네. 그 다음에 일라속 쌍둥이는 성장 환경이 달라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표현이 같다. 이거 맞는데 유전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환경이 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거는. 3번 5번이고 자 뭐 분석하는 건데 지금 A는 대리유전자 O를 가질 확률이 50%라고 돼 있는데 100%지 100% 1위 왜냐면 얘는 이제 O형 태어났잖아. 그럼 AO랑 BO인데 O를 가지고 있지. 네. 그 다음에 이 B는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BO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나야 되죠. AO죠. 요럴려면 이제 BO죠. BO. 네. 요거 뭐 당연히 O고. 그래서 1과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네요. 2번이고 답 2개구나. 3은 아버지로부터 대리유전자 O를 물려받았다. 아빠한테서는 A 받은 거고 4는 하나의 염색체에 대리유전자 A, B를 갖는다. 그건 그렇네요. 이건 틀렸다. 하나의 염색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상동 염색체에 하나는 A, 하나는 B 갖는 거야. 그 다음에 3과 4가 둘째를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A 아니면 O 줄 거고요. 이 사람은 A 아니면 B 줍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면 AA, 이렇게 만나면 AO, 이렇게 만나면 AB, 이렇게 만나면 BO죠? 네. 4명 중에 2명이 지금 A형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인데 유전병 A를 나타내는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다. 여자는 유전병 A여도 부모는 A가 아닐 수 있다. 그럼 유전병 A는 열성이네요. 요 말은 이제 열성이라는 거고 부모가 유전병 B이면 자녀도 항상 B를 나타낸다. 그럼 유전병 B는 우성일 수가 있고요.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 B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고 아들은 항상 B가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X염색 세상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X 요런데 요거는 이제 유전병 BJ 뭐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딸은 항상 정상인 이유가 아빠가 정상이어서 그런 거고요. 아들은 항상 B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A도 좀 다시 봐야겠네. A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성 유전 아니고 상염색 세상에 있는 거고. 자, 그럼 풀어볼게요. A는 정상에 대해서 5성이다. 열성이에요. 왜냐면 부모가 A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유전병 A 유전자는 성염색체 아닙니다. 이거 상염색체입니다. B는 성염색체에 있는 거고. 어떤 남자 A의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A 될 수 있죠. 왜냐면 상염색체상에 있는 거여서 아빠가 가지고 있으면 아들한테 전달될 수 있어요. 네. 유전자 B는 아들한테는 Y만 물려줘야 되는데 Y에는 지금 없는 거야. 그 유전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이 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데 자, 하여튼 정록생명은 이제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건 줄 아셔야 되고, 그쵸? 네, 9는 정록생명 대립유전자를 가진 보인자이다. 아빠가 X-Y고, 엄마가, 아들이 이러면은 이거, 엄마는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제 아빠가 이거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인자 맞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1의 정록생명 대립유전자는 1에서 5를 거쳐 전달된 것이다. 근데 일단은 얘는 5를 거쳐 온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1을 거쳐 온 게 맞아요, 그쵸? 왜냐면 아빠는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인자란 소리고, 자, 그래서 이거 맞아요. 7과 8 사이에 정록생명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게 아빠가 4번 아빠가 생명 유전자를 물려줬기 때문에 요거는 보인자고 8은 보인자고 이거는 아들은 정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요렇게 하면 되는데 x 다시 xx 하나 있구나. x 다시 xy x 다시 y인데 이게 이거 문장이 좀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록 생명인 아들. 정록 생명인 아들. 4분의 1이네. 맞네, 그쵸? 4분의 1입니다. 다 맞네, 5번 답은. 자,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조금 천천히 했고,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튼 12월 달에 요 책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이고, 좀 빨리 나가겠네요. 이거 되려나? 에너지 전환과 복용. 최선을 다해서 12월 달에 끝내고 1월 달에는 그 고등 과정을 가려고 하거든요. 12월 달에 아무튼 요거 끝내고 1월 달에는 이제 고1 과정 통합과학 그렇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잠깐 섰다 할게요.